네, 정치하다 여당 오늘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공포된 이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을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해서 각 당에 각각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이 특검법 의결 공포부터 특검 후보 추천, 그리고 이 대상자 거론까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6월 3일 날 대선 치르지 않습니까? 4일 날 취임시켰고 5일 날 국회가 본회의 열어서 특검법, 3특검법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주 이제 바로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됐죠. 그리고 10일이 국무회의 의결이 났는데 네. 11일 날 그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절차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특검 추천 의뢰를 해야 되죠. 의뢰를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이 국회의장이 또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다시 이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청을 해가지고 의뢰까지 이제 간 상태죠. 네. 이제는 지금 그 3특검을 지금 이 추천하게 돼 있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각 3특검의 그 특검 3명씩을 추천을 하면은 6명이 아마도 이것도 되게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아마 대통령실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윤석열 정부 때 이 잘 나가던 검찰 출신들은 아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옷을 벗었다거나 네. 뭐 좀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런 그 검찰 출신의 이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네요. 그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다음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그다음에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 뭐 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네. 옷을 벗은 그런 법조계 인사들이고요. 말고도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좀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은석 전 감사위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좀 이제 충돌이 있었죠. 네. 예, 이 조은석 감사위원도 검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냈던 그 이석수 변호사도 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우영 의원,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칼자루를 이제 민주당이 쥔 셈인데 이 지금 거론되는 특검 후보군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그간의 특검법은 뭐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 때문에 네. 뭐 이미 이전에 통과돼서 한참 그 수사가 진행돼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공화국 또 검찰의 그 야당에 대한 압도적인 네. 어떤 탄압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균형 잡혀 있고 또 내란이라든가 권력의 부당한 권한남용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 권리를 제공해 줄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물색을 했고 아마 조만간에 좋은 사람이 잘 추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마음에 드신다는 뜻으로 읽히는군요. 자,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야당인 국민의힘한테는 왜 추천권이 없냐 뭐 이렇게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불만은 불만이겠지만은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특검을 꼭 이 시점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를 반대했던 그리고 나를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다. 함께 가겠다. 그런 이제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일주일 만에 제1호 법안이 이 특검법이 돼야 되느냐. 이것이 좀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네. 좋아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민생이 어렵고 민생 TF를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또 특검은
지금 수사가 진행 상황 속에서 이제 야당 할 때와 집권당이 됐단 말이죠. 네. 집권당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 특검이 지금 필요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입법, 행정, 사법을 거의 아니라고 하지만은 국민들로 봐서는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100명이 넘는 이제 검사들이 파견되면은 이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네. 개가. 꼭 이런 부분에서 수사를 한번 지켜보고 이런 권력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조금 미진했을 경우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코드 인사가 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최혜병, 김건희 이 세 가지 특검법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인 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의 수사에는 순순히 응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그 두 부부가 보여준 법 집행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정면적인 부정 뭐 이런 것들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 행태를 보여왔는데 좀 이번에 국민들의 심판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또 특검이 새로 출발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그나마 그 작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부부가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예, 국민의 또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받을 일은 당당하게 단죄를 받는 것이 역사 앞에서 좀 당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자승자박이죠. 당연히 저는 우리 김우영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요. 이제는 그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출석해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좀 억울하면 억울하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정정당당하게 저는 수사를 임해야 되고 네. 또 그동안에 이제 뭐 국회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본인이 불만했던 거 본인이 절차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저는 특검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꼭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주요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공식 입건됐습니다.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하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네, 김호영 의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브리핑을 갖는 자리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이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네. 도대체 컴퓨터도 하나도 없고 필기 도구 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상 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해도 네. 국가는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임 정권이 최소한 다음 정권의 어떤 출범과 관련해서는 협조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서류, 컴퓨터, 프린터, 모든 사무집기를 다 철거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폐허 상태로 대통령실이 존재를 했다.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은 사전에 용산 대통령실로 내란의 우두머리가 사실상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 와서 꾸준히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리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현실화됐다고 보고요. 이것도 역시 특검이나 각종 수사를 통해서 국정 방해 행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보면 일부 보도에서 지금 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PC 등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네. 원래 이게 대통령 기록실로 넘어가야 될 서류가 있고 네. 또 존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엄연히 이제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행안부라든지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건데 네.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지금 그 이 대통령께서 그때 저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을 때 설마 저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런 뭐 파기를 했다, 뭐 증거 인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적절치 않고요. 네. 왜 행안부도 있었고 그 대통령 경호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정무직들은 물론 나갔다 치더라고. 그게 이제 현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네. 공무원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게 가능했을 건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네. 이제 저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네. 그게 뭐 안 했는지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수사를 지켜보고 우리가 코멘트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김영호 의원 일단 과거의 예를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때 청와대에서 캐비넷 안에 있던 서류가 나오면서 네네. 그게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로 이어졌다 이런 선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범죄 수사로 일관해왔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남아있을 때 그것이 본인의 사법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는 뭐 아주 본능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람이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아마 그러한 그 내란 수계의 어떤 향후 범죄의 경량 이런 걸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고 공무원들은 지시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서류를 파기하거나 컴퓨터나 이런 걸 없애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전임 정권의 최고 그 지도부가 결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그런 사항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네,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해봤고 네. 국회의원도 해봤고 국회 또 부의장도까지 했고 대통령 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충분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도 뭐 MB 정부 때 같이 일을 했지만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좀 차분한 분이에요. 충청도 또 양반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그 자기 판단으로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을까 이것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밝혀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